태평양 전쟁은 1941년 12월부터 1945년 8월까지 3년 10개월이 조금 못되게 치루어졌는데, 이 영상이 속한 시리즈에서는 태평양 전쟁이 1년 6개월째 진행 중이던 1943년 5월에 북태평양 알류샨 열도의 아투섬을 수비하는 일본군과 이를 탈환하기 위해 상륙한 미군 간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미군은 섬 동쪽에 주로 위치한 일본군을 향해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가했는데, 북쪽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홀츠만 지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남쪽에서는 일본군이 유리한 지형을 차지한 데다가 미군 보급에 문제가 생겨 전과를 못 거두었고, 상륙부대를 이끌던 엘버트 브라운 제7보병사단장이 해임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원래 미군은 아투섬을 단시간 내에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또한 당시 미군 지휘부에서는 일본 연합함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포착했는데, 연합함대는 알류샨 열도로 함대 주력을 보내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 수뇌부는 아투섬에서 더 시간을 끌면 일본 해군 주력을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첩보가 현실적이건 아니건 예정대로 전투를 빠르게 끝내지 못했던 브라운 사단장의 해임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은 4월 18일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전사하고, 후임으로 코가 미네이치가 3일 뒤인 4월 21일부터 새로 사령장관이 되었으나, 새 참모장인 후쿠토메 시게루의 취임 일자는 한 달 정도가 더 지난 5월 22일이었습니다. 5월 22일이면 아투섬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 사령장관 취임 이후 일본 해군 수뇌부가 아직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아투섬에 대해 일본 해군이 빠른 작전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미군이 돌파구를 마련한 북쪽 전선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미군은 일본군이 있던 무어 능선에 공격을 가해 저녁 때까지 능선을 거의 장악합니다. 그리고 미군은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밤에 일본군이 더 후방으로 총퇴각하는 낌새를 채고 밤사이에 진출을 시도해서 새벽엔 능선 전체를 장악하고 홀츠만 지역을 완전히 확보합니다. 미군은 이제 훨씬 가까운 홀츠만 서쪽을 이용해 보급을 수행할 수 있어서 매우 유리해졌습니다. 이날 타츠구치 노부의 일기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일본군의 이날 카운터사인, 즉 암구호가 이시호케였다고 나와 있는데, 일본 자료에 의하면 이날 암구호를 뜻하는 아이코토바가 자신의 목숨을 던진다는 뜻의 이씨와 나라에 보답한다는 호호코쿠라고 되어 있어서 이씨가 문어이고 호호코쿠가 답어였던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한 말도 일본어 사전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홀츠만은 이렇게 서쪽과 동쪽 지역으로 나뉘는데, 항공기에서 촬영한 이 사진에는 홀츠만의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내륙으로 이어진 평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만의 서쪽 지역만을 확대해서 찍은 것입니다. 미군은 일본군이 방어 준비를 잘 해놓은 이곳에 바로 상륙하지 않고 훨씬 북쪽에서 돌아서 왔는데, 남쪽에서 미군이 요새화된 일본군 수비진에 맞부딪혀서 고생하는 것과 대비되는 결과였습니다. 홀츠만 부근에서 노획된 일본군 야포에는 지금 보이는 88식 75mm 야전 고사포도 있었고, 무어 능선에서 노획된 41식 산포 등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미군은 홀츠만 부근 방비를 강화하는 데 17일 나머지 시간을 보냅니다. 당시 홀츠만 지역의 일본군도 사정이 좋았던 것은 아니어서 병사 1인당 탄환 10발에서 20발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하루의 식사는 한 끼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일본 대본영에서도 아투섬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 홀츠만 지역이 위기라는 사실과 함께 현 상황을 매우 불리하게 보아서 아투섬을 일주일 이상 지킬 수 있을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육군은 이때도 계속 아투섬에 지원 병력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고, 도상 연습을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지만 아투섬에 역상륙해서 미군을 몰아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결론을 동시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이즈음부터 키스카의 병력을 철수시킬 계획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투섬이 미군에 넘어간다면 키스카를 어렵게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민 패스를 지키고 있는 일본군은 홀츠만 지역 부대의 퇴각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곳 부대는 남쪽과 북쪽에서 미군의 협공을 받게 될 상황이었는데요. 일본군은 남쪽의 미군을 상륙일부터 6일 동안 잘 막아왔으나 이곳에서 더 머물다가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일본군 지휘부는 5월 17일 새벽에 결단을 내리고 이곳을 지키는 부대를 철수시키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결정과 동시에 서둘러 치차고프만 쪽으로 병사들을 철수시켰고,
17일 아침에는 자민 패스를 지키는 일본군 진지가 전부 비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북동쪽으로 향하는 클레베시 패스의 일본군은 그대로 남아 수비를 강화합니다. 일본군은 빠져나갔지만 일본군 진지를 미군으로부터 가렸던 안개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미군은 그렇게 잘 싸웠던 일본군이 철수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해임된 브라운 사단장은 17일 아침에 아닥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킹케이드 제독과 드윗 장군이 있는 본부로 달려가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킹케이드 제독은 브라운 사단장을 처음 대면하는 것이었는데요. 킹케이드 제독은 브라운 사단장의 첫인상이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킹케이드는 브라운에게 당신이 엄청나게 많은 보급 물자를 요구했다고 말하면서 그 물자들을 가지고 도시라도 건설하려고 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 간 대화 분위기는 당연하겠지만 별로 좋지 않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드윗은 애당초 상륙부대 지휘관으로 브라운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고 브라운은 드윗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작전을 세우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몰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은 또 킹케이드가 현지 사정을 잘 모른 채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고 브라운의 회상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킹케이드 제독이 자신이 정확한 정보가 있었다면 해임 조치는 안 내렸을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어 누구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브라운 사단장은 이날 저녁 알래스카 코디악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5월 17일 정오경 짐머만 대령은 계곡 안쪽이 뭔가 이상하게 조용하다고 느끼고 정찰대를 보낸 후 일본군이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짐머만 대령은 손수 정찰대를 편성해 자민 패스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고 일본군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부대를 보내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정찰대는 여기서 수습 못한 미군 1개 소대 정도 병사들의 시신과 17년대 3대대 중대장 중 한 명이었던 존 자민 대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이 루트의 이름이 자민 패스로 명명되었지만 모든 문헌들은 전투 시작부터 자민 패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사단장이 경질된 지 하루 만에 미군의 원래 작전 목표가 달성된 것입니다. 또한 아닥 근방에 주둔 중이던 제4보병연대 제1대대의 아투섬 파견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아투섬의 미군 총병력은 자료에 따라 11,500명에서 12,500명에 이르렀는데 미군 인명피해는 약 1,100명이었고 그중 500명이 동상 등 기후 조건으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아투섬의 미군 숫자는 이제 일본군의 5배가 넘었습니다. (5월 18일) 오전 2시 30분경 홀치만 근처에서 미군 17년대 3대대 정찰대와 윌러비 대대 정찰대가 서로 만났습니다. 이제 5월 11일에 남쪽과 북쪽에 따로 상륙했던 미군 부대가 서로 만난 것입니다. 이제 미군의 남은 목표는 아투섬 북동쪽의 일본군 본진을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은 클레베시 패스를 장악하고 거기서부터 북동쪽으로 진격해야 했습니다. 이 루트를 따라가면 해안까지 약 10km 거리가 됩니다. 미군은 5월 18일을 새로운 공격 준비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일본군 지휘부가 있던 바로 이곳 치차고프마는 바로 이지도 하단에 보이는 마을이 있는 곳이고 일본군이 거의 1년 전인 1942년 6월에 아투에 처음 상륙했을 때 점령한 곳입니다. 또한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미국인 찰스 존스와 일본으로 보내진 부인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5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미군은 클레베시 패스를 장악하기 위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북쪽에서도 홀츠만을 끼고 미군이 북동쪽으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곧 일본군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되었고 전투는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이 루트의 이름은 17년대 2대대 소속으로 이 지역에서 일본군 저격수의 총탄에 전사한 세뮤얼 클레베시 소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 지역을 지키고 있던 일본군은 독립보병 제303대대 이중대 병력으로 19일에서 20일까지 이어진 전투에서 매우 큰 피해를 보고 간신히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4보병연대 제1대대 병력이 아투섬에 상륙했습니다. 미군은 5월 19일과 20일의 전투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근거리 접전을 벌여 일본군 진지를 하나씩 파괴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미군은 여러 종류의 야포를 동원해서 일본군 진지에 집중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5월 20일경의 일본군 병력은 기록에 따르면 약 2,150명으로 일본군도 약 500명의 인명피해를 본 셈입니다. 이때 일본 해군은 최소한의 성기로 쿠릴 열도에서 소수의 구축함 등을 동원해
식량과 탄약 등을 싣고 아투섬에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19일 대본영은 육군부 명령 제793호를 통해 서부 알류샨 열도의 부대를 후방으로 철수시킨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 철수 명령은 아투섬보다는 키스카 섬에 더 중점이 두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곧 아투섬에 대한 지원 병력 파견을 포기한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타이 코사부로 당시 일본 육군 참모차장은 이와 관련해 북방군 사령부를 방문합니다. 이 명령에는 서부 알류샨 열도의 일본군을 후방으로 철수시키도록 노력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 북방군 참모들은 이 표현의 진짜 뜻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하타 참모차장은 히구치 북방군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아투섬에 대한 대규모 역상륙은 해군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육군이 이를 요구했지만 남태평양에서도 사정이 긴박해서 북방에 신경을 써줄 수가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히구치 사령관은 이를 듣고 받아들이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아투섬은 놔두더라도 키스카의 병력 철수는 해군이 무조건 승낙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모차장은 도쿄에 장거리 전화를 걸어서 해군 측이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고 히구치 사령관은 이때가 자신이 아투섬의 병사들을 사실상 죽인 시점이라고 회상합니다. (5월 21일) 미군은 일본군 303대대 이중대가 지키고 있던 고지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북쪽을 맡은 부대도 일본군을 힘들게 소탕하면서 지차거품 안으로 점점 다가갔습니다. 5월 22일이 저물어가면서 미군은 일본군 지휘부가 있는 해안 쪽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미군은 야포를 운반해와서 일본군 후방에 계속 사격을 가했고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도 일본군 거점을 공격했습니다. 북부군 사령부는 아투섬의 일본군에게 용감히 싸우는 것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타전합니다. 이때 일본군은 식량도 부족했는데 서둘러 퇴각하면서 운반 수단의 부족으로 식량을 전부 챙기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타츠구치 노부오의 일기를 보아도 모자라는 식량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고 하나 재밌는 것은 미국 기록에서 타츠구치의 일기를 번역한 것에는 배가 고픈 일본군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식량 등을 훔쳤다는 대목이 있는 반면 일본 기록에서 이 일기를 인용한 것에는 똑같은 부분에 이 내용만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타츠구치 일기의 원본을 봐야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미군 기록도 자민 패스 확보 이전에는 내용이 많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료의 양이 이전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일본군은 구조의 희망 없이 우세한 화력을 가진 미군에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종반으로 치닫는 아투섬 전투, 과연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